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11단원에 들어오게 되었네요. 법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내용, 이야기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법의 의미, 또 사회 규범의 의미와 종류에 대한 내용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회라는 공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갈등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맞나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과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한다면요. 크고 작은 갈등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맞나요? 이 갈등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는데 이 갈등은 해결을 해야겠죠. 이 갈등을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사회 규범이라는 것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정했다고요? 사회 규범이라는 것을 정했어요. 왜? 그 이유는 질서를 유지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셨죠. 갈등을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 규범이라는 것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 규범은요, 사회 구성원들이 따라야 할 행동의 기준입니다. 자, 우리가 쉽게 말하면 행동의 기준이고요. 사회 규범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따라야 할 무엇이다? 행동의 기준이다.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회 규범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형태 중에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법, 관습, 종교, 규범, 도덕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법, 관습, 종교, 도덕, 규범 이런 것들로 존재를 하게 되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법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이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여기서 바로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서 국가가 제정한 규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면서 관습이라는 것은 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온 한 사회에서 오랫동안이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행동 양식입니다. 행동의 양식이다. 자, 그러면 우리 종교라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종교는 그렇죠. 특정 종교에서 지키도록 정해놓은 교리이다. 여러분이 이 종교와 규범을 따로따로 생각을 하셔도 괜찮고요. 같이 생각하시는 게 아마도 더 편하실 거예요. 종교 규범 이렇게 모아서 생각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도덕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규범이라는 것은 특정 종교에서 지키도록 정해놓은 교리구나. 특정 종교에서 지키도록 정해놓은 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 우리 도덕에 대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도덕이라는 것은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서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자,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의 특성이 조금씩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이 법의 특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법의 특성은요, 제가 방금 써드렸던 것에 기반을 하여 법의 특성이 따로따로 정해지게 됩니다. 자, 구성원들이 그 사회에서 지켜져 내려온 관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를 하거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요, 주변 사람들의 비난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죠? 비난을 받게 되면서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거나 어른에게 인사를 하지 않으면 예의가 없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그러면 이 비난은 어떨 때 우리가 비난을 받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관습 또는 종교 규범 그리고 도덕 규범 요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자, 비난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더 이상의 물질적인 제재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하지만 우리가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를 초과하는 것과 같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법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은 둘의 큰 차이를 보실 수가 있겠죠.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관습, 종교, 도덕 같은 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요,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물질적으로나 힘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제재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게 되면요, 물질적으로 국가로부터 제재가 옵니다. 힘을 받게 된다는 거죠. 법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서 제도화가 된 것입니다. 제도가 된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죠. 제도화된 규범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회 규범과 이런 관습이나 종교 규범, 도덕 규범과 달리 지키지 않으면 이 국가의 권력에 의해 제재를 받는다는 점에서 법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자,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강제성을 가진다. 요게 이번 법의 특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법은 강제성이라는 것을 가지기 때문에 법은 외적으로 보이는 그 행동의 결과를 규율하기 때문에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법과 도덕으로 조금 구분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법은요, 강제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은 없거나 조금 약합니다. 그리고 법에서 이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 또 이 사람이 규범을 지키지 않았다. 도덕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기준은 행위의 결과가 됩니다. 법에서는. 그 행위의 결과를 보고 이 사람의 의도와 동기는 파악하지 않아요. 이 행위가 법에 한하여 좀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행위라면요. 그 행위의 결과라면 법에서는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도덕은 이 양심과 그 행동을 한 동기를 좀 더 중점적으로 파악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했어도 이러한 행동이 너무 큰 잘못이 아니라면 그 동기가 선량하였다면 여기서는 그 제재가 약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법은요, 강제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반할 경우에는 국가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도덕은요, 양심의 가책 또는 사회적 비난으로 받고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이 강제성을 지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 대화나
타협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법은요,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행동을 기준으로 명확히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해줍니다. 자, 우리가 법이라고 해서 타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이 법을 통하여 우리가 이득을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게 됩니다. 법을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른 그런 해를 볼 게 없어요. 법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법이 잘못된, 정말 윤리적으로 부적합한 그런 법이 시행될 일은 굉장히 적다는 사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통해서 이 국민의 권력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정구할 수 있고요. 우리 앞에 있는 내용에서 굉장히 많이 이게 다뤘죠. 청구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민주주의 요게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것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법에서는 거의 다 맞는 말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가 법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법에서의 장점을 좀 파악을 해봅시다. 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 바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죠. 정말로 이 글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말과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이 분쟁을, 이 일들,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둘의 잘못이 그렇게 잘 나누어지지도 않고 둘 다 인정을 하지 않게 된다면 이 법이라는 기준을 통하여 그것을 결정을 해야겠죠. 따라서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명확히 제시를 해주는 게 바로 법이기 때문에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해결을 해주는 게 바로 법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행동에 따른 법적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해요. 예측을 가능하게 하면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을 해주는 것이죠.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너 이렇게 하면 나 이런 법으로 너 고소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말 내가 이거를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아, 그러면 딱 그렇게 판단하고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우리 타협하자. 우리 여기서 끝내자. 이렇게 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고요. 법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국가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의와 공공복리의 실현을 알아보도록 하지요. 자, 우리 사회는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법이 담고 있는 내용 또한 다르게 되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법은요, 공통으로 정, 의, 실, 현과 공, 복, 리, 의, 증, 진 이것을 추구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자, 이것을 제가 이따가 표로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은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고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정의를 실현을 합니다. 여기서 정의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그 정당한 몫을 주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의미상으로. 또한 법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다수의 행복과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제가 표를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내용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자, 법의 필요성과 법의 목적입니다. 자, 우선 법의 필요성입니다. 법은요, 우리가 분쟁 예방과 갈등을 해결한다라고 했어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을 해주고요. 그냥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 왜? 이 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발할 수 있고 그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법의 목적입니다. 법의 목적은 자, 크게 두 가지였어요. 정의, 실현, 공공, 복리, 증진이었습니다. 자, 정의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정당한 몫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바로 정의의 정의였습니다. 자, 어쨌든 법은요, 노력한 사람에게는 그만큼 보상을 해주고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제재를 가하면서 이 정의를 실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 사람들의 행복과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우리 맞아요. 꿀통. 그러니까 꿀통으로 우리 중요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지요. 자, 우리가 이 생각과 이해관계가 다양해졌다고 했어요. 그로 인해서 갈등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자, 갈등이 발생하는데 이 갈등을 가만히 냅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갈등을 해결하고 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사회 규범이라고 합니다. 사회 규범을 통해서 갈등 해결과 질서 유지가 되는 것이며 우리는 이 사회 규범은요, 여러 가지의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의 예가 법, 관습, 종교, 규범, 도덕 등의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며 법이라는 것은 이제 옆에 또 약간 뚱뚱한 꿀통이 나와 있죠. 거기를 한번 보시면요. 뭐 관습, 종교 규범, 도덕 규범 등은요. 지키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법은요. 지키지 않으면요.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면서 강제성을 지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도화된 규범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죠. 따라서 이 도덕 규범과 법의 차이를 조금 아시면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법의 필요성과 법의 목적, 법의 필요성. 우리 분쟁 예방할 수 있고요.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줬고 법의 목적이라는 것은 그렇죠. 정의를 실현하고 공공복리의 증진. 여기서 정의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정당한 각자의 받을 만한 그 몫을 주는 것을 의미하니까 착한 일 한 사람에는 그에 만한 몫을 주는 것. 잘 해주고 남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 몫을 받게 적당한 제재를 가하게 되는 것이 바로 법의 목적. 이것이 바로 법의 목적 중 정의 실현.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것은 모두가 행복한 것, 공동체가 모두가 행복한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해서 공공복리의 증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빠르게 지나갔죠. 자, 다음 시간에서는 법의 유형과 특징, 굉장히 조금 헷갈리는 공법과 사법, 또 사회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재판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거고요. 조금씩 헷갈리는 내용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21단원을 마무리하고 사회 2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만 조금 잘 참고 잘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의 유형과 특징 전에 법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면서 법이란 무엇인가, 법의 특성과 법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내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